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셰익스피어 3 이완근 김학준 로마 사극 역사적 사실을 다루었지만 로마사에서 소재를 얻어온 3편의 작품 줄리어스 시저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코리올라누스는 영국 사극과는 별도로 다루어진다. 소재뿐 아니라 창작 시기가 4대 비극을 쓴 때와 이어져 있어 작품 성격도 뚜렷이 구분된다. 이 장르에서 작가가 의존한 원전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그리스 로마 영웅전으로서 당시 널리 읽힌 고전 명작이고 그 번역 문체도 격조 높은 것으로 유명했다. 줄리어스 시저에서 시저와 그를 시해하는 공화주의자 브루투스의 대립은 명쾌하기 짝이 없다. 대립의 구도는 극 중간에서 시저가 사라진 뒤에도 안토니오와의 대결로 이어진다. 로마 시대의 고전 조각을 방불케 하는 명쾌함이다. 그러나 이상주의 브루투스와 현실주의 안토니 캐시우스의 대립이 선명도를 대가는 만큼 브루투스의 비극성은 깊이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로마 사극이지만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는 뉘앙스를 많이 달리한다. 사용된 문체만 하더라도 여기서는 훨씬 더 역동적, 육감적이며 상상력에 차있다. 두 주인공이 권력과 사랑의 주제에 관해서 펼치는 상상의 날에는 온 세계를 뒤덮는 듯하여 정치 군사면에서 현실적 패배조차 그들을 왜소화시키기에 무력할 정도이다. 코리올라누스는 명성 높은 장군이지만 비극의 주인공으로서는 자격이 모자라는 인물의 이야기이다. 권력에 대한 의지와 그것이 빚어내는 힘의 충돌에 극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줄리어스 시저식 대립구도, 자유대 압제는 찾기 힘들고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넘쳐 흐르는 시적 풍요로움도 없다. 여기에 있는 것은 스스로를 정치적 패배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외톨이 영웅의 일그러진 모습뿐이다. 이 시기에 작가는 이미 비극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4대 비극 1600년에서 1606년에 씌어진 4편의 비극이 그의 최고 걸작이라는데 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며 이 4편의 작품이 각기 완성된 독자적 비극 세계를 간직하고 있다. 햄릿은 그의 가장 성공한 작품이다. 영국으로서 불후의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 자신이 문학사상 드물게 신화적 존재가 되어버린 드문 경우에 속한다. 20세기의 부정적인 비평가들의 입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의 발생과 유래로 보아 조잡함이 가시지 못한 그의 복수비극식 플롯에서 햄릿의 심리극적 일관성을 찾는다는 것은 위험하고 무의미한 작업이다. 그 대신 작가가 추구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은 훨씬 더 다양하다. 주인공이 아버지 왕을 몰래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숙부인 현왕을 대하는 데 있어 작가는 단순한 복수의 찬을 넘어선 보편적 드라마로 성격시켰고 복수를 축으로 하되 상황 전체를 정신적 긴장으로 가득 메웠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성격 부여에서도 탁월한 정신의 유연성을 시대적 회의정신과 결합시켜 사색과 행동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는 솜씨를 과시하고 있다. 거기에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대하는 인물에 따라 수시로 변신할 줄 아는 주인공의 배우적 능력까지 합쳐서 다른 어느 작품에서도 찾기 어려운 이 극만의 매력이 부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쓰린 온갖 신내와 육체가 받는 오만가지 고통, 제3독백적 실존적 삶의 조건에 대한 작가의 비극적 통찰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오셀로를 흔히 질투의 극이라고 하지만 이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용병 대장인 무어인 아프리카의 흑인 장군 오셀로가 부하인 이아고의 관계에 넘어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베네치아 귀족 출신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살해한다는 건 줄거리에는 분명히 아내가 부하 캐시오와 정을
통했다고 믿는 데서 오는 질투의 감정이 깔려있다. 그러나 주인공을 가슴 깊이 움직이는 힘이 인간적, 도덕적 가치, 사랑, 신의, 순결 등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신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또한 작품 전체에 흐르는 고양된 낭만적 정서를 낳고 있기도 하다. 이 작품의 극적 긴장이 주인공의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할 영혼의 순수함과 악의 동기가 복잡하고 모호한 이하고 사이에 대립해서 피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리어 왕처럼 인간이 선과 악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작품도 별로 없다. 주인공은 자기 왕국을 분배하면서 아무런 심사숙고 없이 악한 두 딸에게 나라를 양분해주고 선한 막내딸은 추방해버린다. 이런 우화적 시작은 이 극을 매우 단순한 내용으로 착각하도록 오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전개될 주인공 리어의 극심한 고통과 순환, 그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새로운 인간을 위한 작가의 사리 깊은 전략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극이 지니는 정신적 무게를 알게 된다. 어리석은 판단이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 미쳐버린 리어 왕, 미친 인간으로 가장한 에드가 미친 상태가 정상인 어릿광대 등의 광기만이 터득할 수 있는 삶의 숨겨진 진실, 현실, 일상의 눈을 뺏김으로써 얻어지는 올바른 시력, 비극적 비전의 회복 등은 이 극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가르침이다. 여기에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의 숙명적 존재성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이 깔려있다. 그의 절망적인 극의 결말을 포함해서 이 작품의 세계는 묵시록적 공포를 일으킨다. 이 극이 20세기 후반의 현대인에게 크게 호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맥베스는 4대 비극 가운데 가장 짧은 작품이다. 군더더기 없는 탄탄한 짜임새와 전편에 일관되게 흐르는 긴장은 다른 어느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특색이다. 용맹한 장군이자 야심가인 주인공이 아내의 사주를 받아 자기가 섬기는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다는 이야기는 정치극, 역사극의 틀에도 합당한 것이다. 초점을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에 맞춰 내면화시켜 놓은 점이 매우 다르다. 이 극에서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는 맥베스와 같은 극악무도한 인간을 어떻게 비극의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데 작가는 다음과 같은 배려를 해놓고 있다. 첫째, 주인공 맥베스를 인간화시켰다는 점이다. 그래서 작가는 주인공을 야심과 욕망을 실천에 옮기는 능력에 못지않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치열한 상상력의 소유자로 만들어놨다. 이 공포와 파멸의 상상력은 그를 끔찍한 살인자, 가해자이자 동시에 자신에 의한 피해자이게 한다. 역설적으로 그는 왕을 시야구제했을 때 이미 운명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둘째, 이 극이 지닌 시의 특질이다. 간결하기 이를 데 없으나 고도롱축된 시적 표현은 일체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이 끔찍스러운 영혼의 내면을 비춰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어두운 희극, 비극과 겹치는 시기에 쓴 세 편의 희극은 그 이전의 낭만 희극과 성격을 매우 달리한다. 그래서 흔히 어두운 희극 또는 문제 희극이라고 부른다. 트로일루스와 크레시다는 당시 잘 알려진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극이다. 공격하는 그리스군과 방어하는 트로이 측의 유명한 장수들이 여러 명 등장하고 싸움의 경과에 관한 장면도 있으나 극의 중심은 오히려 트로이 왕자 트로일루스와 미녀 크레시다 사이의 사랑에 있다. 그러나 다루는 방식은 결합과 화해가 아니라 불화, 좌절, 계략, 배반 쪽으로 중심을 옮겨놓고 있다. 크레시다는 트로일루스에게 사랑의 맹세를 다하다가도 사정이 바뀌어 그리스 측에 건너가자 그를 쉽게 배반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부정한 여자인가? 그리고 그리스군의 군사작전이 현실적 계산 이성에 바탕을 둔 데 반하여 트로이 측은 명예 이상을 존중한다. 결과는 트로이의 패배로 돌아가지만 작가는 과연 어느 쪽에 동조한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이 이 극의 특징이다. 이 극이라지만 전체를 지배하는 주조는 냉소적
풍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하는 아내를 피해 달아나는 남편과 그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과 계력을 펴는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마지막을 두 사람의 재결합으로 매듭짓고 있으나 그 과정은 그리 유쾌하지 못하다. 약간 황당무계한 줄거리와 고르지 못한 문제로 낭만성이 결여된 사락의 희극이 되고 말았다. 법에는 법으로라는 제목을 성서에서 따왔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판단 문제를 내포한다. 자리를 떠난 공작을 대신해 엄격한 법과 질서를 표방하고 나선 집권자 안젤로와 그에게 채용될 운명에 놓인 클로디오, 그 클로디오를 구하는 대가로 안젤로에게 정조를 바칠 것을 강요당하는 누이 이자벨라, 그 과정을 몰래 살피다가 결국 변장을 벗고 수습에 나서는 공작 등이 등장하는데 결말은 희극답게 사필기정으로 끝나는 듯이 보이나 뒷맛이 개운치 않은 작품이다. 이 극에는 정의와 자비, 도덕적 문란과 부부의 남용, 자기중심적 교만, 위선과 도덕성 순결 등 대립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편의적인 결말 처리와 더불어 많은 모함이 풀리지 않고 있다.